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오늘부터 이제 DB와 자바를 활용한 게시판 만들어 보기로 했죠. 기초적인 SQL을 배웠으니까 실질적으로 적용을 한번 시켜 볼 거예요. 그래서 저 STS를 켜놓은 상태고요. 프로젝트를 만들고 기세 연동하고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좀 진행을 할 건데, 그 전에 JDBC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려볼게요. 이게 우리가 짜낸 프로그램 정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코드를 작성을 해서 명령어를 입력을 받고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코드를 쭉 해놨어요. 그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지금 실제로 배포를 완료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프로그램에다가 플러스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을 활용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의 프로그램 지금 현재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를 했을 때 그때 당시까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 프로그램 안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하면 접속할 수 있고 쿼리를 실행할 수 있고 이럴까요? 우리가 짜놨던 프로그램을 생각을 해보면은 앱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명령어를 입력받은 다음에 로그인 여부 판단하고 컨트롤러한테 이를 넘기는 방식, 그리고 각각의 컨트롤러들이 그 명령어를 또 받아온 걸 가지고 실제로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할지 판단을 한 다음에 그 기능에 맞게끔 수행을 하는 방식, 그리고 그 와중에 서비스랑 DAO 구조를 우리가 맞춰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DAO라고 하는 이 녀석이 데이터베이스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거고, 이 녀석을 사용해서 이 DAO라는 녀석이 쿼리를 날려줄 거고, 그럼 DB에서 결과를 받아오거나 아니면 DB의 결과를 적용시키거나 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궁극적인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지금 데이터베이스의 대용품으로 우리가 쓰고 있던 게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이제 아티클스 멤버스였는데, 이제 마지막에 구조를 또 다른 버전으로 바꾸면서 아티클스랑 멤버스가 각각의 DAO로 넘어갔고, 컨테이너에는 이제 서비스와 DAO 객체를 만들어서 공유를 해놨죠. 스태틱 변수를 사용해서. 자, 어떻게 하면 이 자바로 작성한 이 코드가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접속을 시도할 수 있고 그 접속을 완료할 수 있고, 그리고 접속이 잘 된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SQL 문법 사용한 select, insert, delete, update 이런 쿼리들을 그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실행시켜 줄 수 있을지, 우리가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고민을 해보시면 되는 건데, 이제 이걸 가능하게 하는 핵심 키워드는 사실 어제 말씀드렸던 JDBC예요. 이게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라고 해가지고 자바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가 없다면, 이 JDBC 커넥터라고 하는 이 녀석이 없다면 애초에 이 작업이 불가능해요. 둘을 엮을 수가 없어요.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자바 코드에서 우리 DBMS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DB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자바 코드 안에서 DBMS를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그냥 따라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다가 C 드라이브에 XMPP죠? 여기 안에서 MySQL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빈이라고 하는 녀석이었던 것 같은데, 이 안쪽에서 존재하는 MySQL.exe 이 녀석이 사실상 메인 DBMS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로 접속해서 하는 것도 보여드린 적이 있고, 여기다가 이제 u root p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지금은 제가 XMPP를 가동시켜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지만 가동이 됐다면은 접속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DBMS는 이 녀석이었어요. 얘가 없었다면 우린 DB 서버에 접근을 못합니다. 근데 지금 자바 코드 내에서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 같은 이런 역할을 수행해서 해당 파일을 실행시켜줘 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나요? 그냥 지금 현재 상태에서? 못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얘 없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필수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JDBC를 사용하는 기초 방법이랑 활용법들을 배우실 거고, 지금은 좀 되게 둔탁한 방식으로, 옛날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조금 더 스프링부트 쪽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이제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또 좋은, 얘를 프레임워크라고 해야 될지 라이브러리라고 해야 될지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녀석을 사용해서 좀 더 편하고, 확실하게, 시각적으로 더 도드라지게,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녀석을 쓸 거예요. 근데 이런 녀석을 쓴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메인은 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해볼 겁니다, 직접.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JDBC가 필수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 JDBC는 일종의 라이브러리로서 따로 존재하는 파일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그렇게 보시면 돼요. 따로 존재하는 프로그램 같은 녀석. 그럼 이 녀석을 우리가 이제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돼요? 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 JDBC라는 라이브러리 이 녀석은 제가 방금 프로그램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상 프로그램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자바와 함께 사용할 수 있게끔 얘가 일종의 모듈 정도가 좀 더 올바른 표현일 것 같네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녀석이에요. 그럼 이 녀석을 우리가 실제로 쓰기 위해서는 우리 프로젝트 안으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우리 프로젝트 안에 이 JDBC라고 하는 이 녀석을 정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끔 세팅을 다 완료를 해야 되고요. 완료를 해놓은 다음에 이 녀석이 제공하는 클래스들 혹은 기능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제공하는 것들을 사용해서 코드를 쭉 작성을 해서 코드를 실행을 시키면 이러한 기능, 이 코드들이 얘를 활용한 코드들이 갖고 있는 기능이 실제로 DB에 접속하는 행위, 그리고 DB에 접속을 완료했을 때, 문제없이 접속을 했을 때 쿼리를 실행시켜주는 행위, 이런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한번 간단하게 해볼 겁니다. 우리는 이 JDBC라는 걸 어쨌든 우리 프로그램 안쪽으로 가지고 와야 되고요. 프로그램 안쪽으로 가져온다는 건 현재 상황에서 그냥 프로젝트 안에다가 실제로 넣겠다는 얘기예요. 물리적으로 저장을 하겠다. 그렇게 보관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얘가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공부해야 될 게 얘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아니 이걸 알아야 될지, 아니면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둘 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생겼는지, 혹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 둘 중에 우리는 뭘 공부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활용이거든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완벽하게 알고 나면 당연히 활용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는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얘는 하나의 모듈로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녀석인데 우리가 굳이 이거를 직접 막 하나하나 까보면서 얘가 그래서 어떻게 동작을 하고 실제로 연결되는 로직은 어떻고 이걸 우리가 공부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JDBC를 만들려는 사람이 아니라 얘를 활용해서 웹을 만들려는 사람이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완벽하게 이제 초점을 잘 맞추고 가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만약에 JDBC 같은 이런 모듈을 만들고자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면 얘를 알아야 돼요. 활용법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활용법은 몰라도 되겠죠. 얘를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고 얘가 어떻게 그 코드가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실제로 만들 건 이걸 활용한 웹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아예 신경을 안 쓸 겁니다. 그냥 활용법만 배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활용법만 잘 배워 놓으시면 전혀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고요. 얘의 근원을 우리가 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사실상 여러분들 자바도 지금 어느 정도 자바를 다 배우시고 웹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자바가 사용하는 문법이나 이런 쓰는 코드를 생각해서 활용해 나가는 걸 배우시고 있는 거지 자바가 그래서 어떻게 뼛속부터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계시는 건 아니죠. JDK라고 하는 거 안에 JR이라고 하는 거 안에 어떤 애들이 어떻게 들어있고 그 녀석들이 그래서 어떤 동작을 하고 이 동작을 할 때는 로직이 어떻고 이거 우리 모르잖아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알 필요조차도 없어요. 우리가 언어를 개발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잘 맞추셔야 되고 이 얘기를 지금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얘를 우리 프로젝트에 가져와서 실제로 얘가 제공하는 코드를 사용해 클래스를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을 하다 보면 저게 뭐야 싶은 게 되게 많아요.
저건 왜 저렇게 써? 저게 뭘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걸 미리 깔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지금 해야 되는 상황에 맞게 올바른 활용법만 그 위주로만 공부를 진행하시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가 실제로 이따가 커넥션이라던가 뭐 스테이트먼트라던가 이런 클래스들을 사용을 할 텐데, 얘네들이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 그냥 간단하게 얘네들의 역할 정도만, 얘가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만 잘 알고 있으면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는데,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그 역할을 몰라도 돼요, 심지어. 왜냐면 이따가도 같이 진행을 하겠지만 제가 코드를 직접 하나부터 열까지 써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이 JDBC를 활용하는 코드는 저도 구글이나 GPT에서 가져올 겁니다. 그렇게 가져와서 우리 상황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얘를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 만약에 애초에 이런 걸 만드는 거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따로 공부를 해보세요. 이 수업에서는 이걸 들여다보는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얘는 좀 심플하게 진행을 할 거라는 거.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요. 결과적으로 웹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가 많이 쓸 건데, 그렇게 사용하는 것들의 근원이나 이렇게 어떻게 생겼나 이런 모습들은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충분히 활용법이 익숙해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숙달이 되고 나서 그때도 궁금하면 그때 찾아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이미 사용법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굴러가는지 흐름은 쫓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라는 거. 자, 그럼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는 다 같이 클로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코드 안 보기로 했죠?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코드 내용은 더 이상 참고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또 다른 로직을 만들어낸다,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라는 느낌으로 제가 제시해드리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또 코드를 개발을 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프로젝트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도 역시 자바 프로젝트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프로젝트 이름은 JDBC 아티클 매니저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바 버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에 거를 1.8을 썼었죠? 잠시만요.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얘 11 썼군요. 상관없네요. 다시 꺼주고. 11 그대로 두고요. 더 고버전 써도 되고 1.8 써도 되고 사실 상관은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용해야 될 다양한 것들을 적용시킬 때 호환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버전 호환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한 10일 정도 그냥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절대로 체크 안 되어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기억하시죠? 그것만 주의를 해주시고 피니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젝트 하나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메인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메인 메서드 작성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간단한 출력 같은 걸로 프로젝트 문제 없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한글과 영어 출력 문제 없는지. 자, 실행할 때는 역시나 자바 어플리케이션으로 실행을 할 겁니다. 사실 이미 STS의 세팅이 다 완료된 상태였고 진행하던 STS를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이게 안 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요. 아주 간혹 가다가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이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얘가 정상적으로 인식이 안 돼서, 빌드가 안 돼서 프로젝트가 애초에 빨간색 느낌표가 달려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완전히 지우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래도 안 되면 뭐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만약에 그 상황이 나왔을 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거의 마주칠 일이 없는 거고. 자, 문제없이 확인을 하셨으면은 이제 여기다가 간단한 코드를 한번 적어 볼게요. 일단 기본 구조 커밋을 하기 전에 코드를 좀 작성하고 기본적인 커밋을 하면 좋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코드는 이런 겁니다. 일단 우리가 했던 그 구조는 기억을 해주세요. 명령어 입력할 거고요. 시작 출력이 될 거고, 명령어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티클 라이트를 진행을 먼저 할 거예요. 제목과 내용을 역시 입력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그리고 1번 지물이 작성되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른 예시, 숫자가 당연히 번호가 증가되어야 되는 예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 아티클 리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번호 제목 정도로 해서 1번 그다음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만약에 글이 하나가 더 있다면 당연히 위쪽에 2번 글이 올라가야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해봤던 거니까. 자, 이 느낌의 코드를 바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JDBC 아직 안 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했던 대로 아티클스라고 하는 아티클스가 필요하겠죠. 리스트를 보여주려면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기본적인 구조, 아티클스를 활용한 구조로 작성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앱까지는 고려하지 마세요. 그냥 메인 메서드 안쪽에다가 한번 쭉 진행을 해보시죠.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딱 write랑 리스트 기능이었어요. 네, 이제 이걸 적용할 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 아티클스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해서 값을 저장하게 해주고 리스트를 불러와서 보여주는 딱 그 정도였습니다. 네,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조금 많았을 거예요. 그 전에는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을 했다면 지금은 조금 많은 것들을 한 번에 압축시켜서 진행을 한 느낌이었죠.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입력받는 행위 해야 되니까 스캐너 객체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적어주겠습니다. 스캐너 객체를 먼저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while문 들어갈게요. 명령어 입력 받는 거 필요하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명령어라고 하는 인풋 띄워줘야 되니 이런 거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입력을 받아야겠죠. 엑스트라인을 사용해서. 그리고 이 녀석을 스트링 타입의 변수에게 담는 것까지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명령어에다가 트림 넣는 것도 그냥 같이 진행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검증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cmd가 exit와 일치한다면 그때는 브레이크를 만나서 탈출할 수 있게끔. 참, 그리고 우리 이걸 안 해줬네요. 그리고 while문에 빠져나왔다면 자원을 정상적으로 종료하는 것까지. 자,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능들 하나 만들어 볼까요? article write랑 cmd equals article write 라고 하는 명령어랑 일치했을 때 이 안쪽에다가 뭐라고 쓸지 일단은 이런 거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게시물 작성 기능이다. 그리고 나서 또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string 타이틀 변수 하나 필요할 거고요. 시점 넥스트 라인을 사용해서 또 받아줘야겠죠? 그리고 내용도 마찬가지 body라는 이름으로 갖겠습니다. 자, 입력된 제목과 내용 받아준 다음에 이제 객체로서 조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조립하고 그 다음 아티클스에 저장하는 것까지 필요한데 우리 지금 번호라는 값도 필요하죠? 번호도 하나 만들어 놓고 가겠습니다. 이제 last id 0으로 일단 초기화를 해주고 얘를 1부터 하죠. 1부터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립할 때 사용하고 나면은 그 녀석을 1 증가시키는 로직을 그냥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아티클 조립을 위해서 아티클 클래스가 필요할 텐데
자, 이거는 이제 같이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클래스로 분리를 해서. 그리고 지금 메인 클래스도 패키지가 잡혀있지 않은데 이 녀석도 좀 잡아줄게요. 어차피 우리 패키지 하는 것도 공부했었으니까. com.korea it.jam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죠. 그 전에가 이제 BAM이었으니까 이번에는 JAM. 그 다음에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이 녀석의 PTO 이름은 article. 자, 여기다가는 이제 필요한 게 ID라는 컬럼 하나, 그 다음에 타이틀, 그 다음에 body 이렇게 필요하겠죠? 뭐 기타 등등 날짜 데이터도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일단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퍼블릭 없으면은 불러다 쓸 수 없으니까 퍼블릭까지 달아주도록 하고, 자, 여기서 바로 이제 아티클 객체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티클 타입으로 변수 하나 만들어낸 다음에 아티클 객체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냥 만들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필요한 값들을 넘겨줌으로써 생성자를 통해 한 번에 조립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도록 하죠. 자, 그럼 이런 생성자 없으니까 만들어 달라 라고 해주고요. 생성자가 아래로 가는 게 일반적이니 이쪽으로 옮겨주겠습니다. 또 이름도 매칭시켜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키스점 id한테 밖에서 받아온 id, 타이틀도 마찬가지, body도 마찬가지 이렇게 작업을 해주도록 하죠. 자, 그럼 이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 하나가 만들어질 건데 이 객체를 리스트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리스트 만들어 놓은 거 없으니까 리스트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아티클 타입으로 아티클을 제너릭으로 해서 어레이 리스트 하나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조립된 아티클이라는 녀석을 add를 통해서 저장까지 완료를 해 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비대면 분들 화면 문제 없으시죠? 갑자기 이게 선이 사라진 것 같아가지고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할게요. 문제가 있었다면 아마 말이 나오셨을 거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장하는 것까지는 완료를 한 것 같네요. 이거 말고 또 해야 될 게 이제 출력문 정도. 감사합니다, 대답. 바로 이어서 또 진행을 할게요. 이번에는 F를 사용해서 이런 멘트 하나 보여주고요. 슬래시 n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값을 이렇게 넣어줘야겠네요. 자, 근데 이러면은 이 녀석이 아래로 가야겠죠? 출력문보다 위에 있으면 변화된 값으로서 적용이 될 거니까. 자, 이렇게 해주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작성 기능은 완료가 된 것 같죠?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바 어플리케이션으로 실행. 아티클 라이트 기능하면 작성됐고, 이번 게시물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저장되어 있는 값을 사용해서 이제 리스트를 불러다가 보여주는 아티클 리스트 기능 마저 또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아직은 검색어 같은 기능 생각 안 할 거니까 그냥 equals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도 이런 거 하나 게시물 목록이라고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해야 되는 거, 일단은 비어있는지 검증부터 해볼까요? articles.size 얘가 0과 같다면 그때는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continue를 사용해서 이제 더 이상 밑으로 코드가 내려가지 않게끔 작업해 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 밑에다가는 이제 그냥 보여주면 되겠네요. 문제 있는 상황을 위해서 걸릴 거니까 번호, 원탭, 버티컬바, 원탭, 제목 넣어주고 밑에서 반복문 돌려주겠습니다. 반복문, 여기서 이제 향상된 폼을 쓰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역순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향상된 포문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포문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0이 아니라 아티클스의 사이즈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i라는 이 녀석의 0까지 가까워질 수 있게끔 이렇게 조건을 걸어주도록 하고 i는 1씩 감소를 시켜줘야겠죠. 자, 그리고 한 번씩 반복이 될 때마다 우리는 아티클스에서 아티클이라고 하는 객체 데이터를 꺼내 올 겁니다. 자, 그 녀석을 사용하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문 바로 적어줘 보도록 할까요? 여기는 lm 말고 여기도 f로 진행하죠. 프레티 원탭 %s 넣어주고 번호는 아티클이 들고 있는 id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목은 아티클이 들고 있는 타이틀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개념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이제 게터 세터 같은 거 활용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 일단 지금은 그런 것까지는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 기능도 만들었네요. 그러면 테스트를 진행해 볼까요? 자, 라이트 두 개를 작성을 했고 리스트를 보면 문제없이 출력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셨어야 되는 코드 내용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 상황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필요했던 것들을 다 짚어드리진 않았지만 우리가 해왔던 거니까 한 번 더 해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를 이제는 GitHub에 올려줘야겠죠? 또 우리는 소스 관리를 또 해야 돼요. 저도 소스 관리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코드를 좀 제공을 해드려야 되니까 이거를 커밋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GitHub으로 가야 될 거고요. 레파지토리부터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이름은 2024의 05 JAM 정도라고 지어주겠습니다. 나머지는 신경 쓸 거 없이 레파지토리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지금 만들어진 레파지토리의 git 주소 우리가 정상적으로 복사를 완료해 준 다음에 로케이션에 있는 워크스페이스에 찾아가 줘야겠죠? 자, 워크스페이스에서 해당 프로젝트 폴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우클릭하고 깃배시 히어를 열어주겠습니다. 긴 연결은 여러분들 다 해보셨던 거고 사실 이거는 제가 한번 안내를 드리고 나서 지금 하는 거는 따로 안내 없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도 같이 하세요. 저도 지금 잠깐 녹화 끊고 진행을 할 겁니다. 쭉 진행을 완료를 해주세요. 자, 다 되신 것 같으니까 마저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제가 작성한 이 코드는 역시 마찬가지로 기세 커밋을 해서 수업 페이지에 공유를 해드린 상태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은 거고 이 틀에다가 실제로 JDBC라고 하는 녀석을 적용시켜 볼 거예요.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JDBC라고 하는 이 녀석, 이 모듈 같은 이 라이브러리 녀석을 우리가 프로젝트 안에다가 넣어야 돼요. 넣으려면 우리 이거 있어요 지금? 없죠?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이런 라이브러리가 파일로서 존재하지 않아요. 물리적으로든 원격으로 불러오든 뭔가 가능한 게 없습니다. 실제로 가능하게끔 설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구글을 열어주시고요. 다 같이 구글을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검색에다가 메이븐 레파지토리라고 입력을 할 겁니다. 메이븐 레파지토리 한글로 입력하셔도 어차피 검색 결과에 나오니까 이렇게 쳐도 돼요. 메이븐 레파지토리 어쨌든 검색을 완료해 주시면 이제 메이븐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애초에 제공되고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녀석을 우리는 들어갈 겁니다. 메이븐 레파지토리에 접속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뭐가 많이 뜬 것 같은데 다 영어로 써있고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검색입니다. 검색. 자, 지금 여기 들어온 김에 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메이븐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이 녀석은요.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이 많이 저장되어 있는 저장소예요, 저장소. 일종의 웹 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폴더 안쪽에는 우리가 사용할 라이브러리 혹은 우리가 쓰진 않지만 누군가가 사용할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이 막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버전 같은 것도 관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스프링 부트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메이븐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사용을 할 건데, 이제 메이븐과 그레들 사이에서 요즘에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메이븐 사용할 거예요. 왜냐면은 아직 SI 시장에서 메이븐의 비중이 좀 높아요. 물론 더 발전되려고 하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레드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메이븐이 더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배울 겁니다. 그리고 둘이 막 많이 다르긴 하지만 사실 하나를 제대로 쓸 줄 알면요, 다른 하나 쓰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은 결국에 얘네들이 해주는 역할은 거의 거기서 거기고요. 사용하는 문법, 활용법 그런 것들만 좀 다른 거니까 우리는 메이븐만 제대로 배워도 그레드를 쓰는 거 어렵지 않다. 반대로 그레드를 배워도 메이븐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메이븐 배울 거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메이븐이라는 녀석을 사용을 할 때 이제 이 사이트에서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이 저장되고 있는 걸 불러다가 쓸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메이븐이라는 녀석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런 애를 아직 안 쓰고 있으니까 불러다가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설치에다가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를 사용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는 설치 같은 과정 필요 없이 웹상에 있는 거를 그대로 주소로 불러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제공하는 사이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부터가 메이븐 폴더예요. 메이븐 쓸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저장해 놓은 폴더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고, 우리가 사용할 JDBC는 여기다가 MySQL이라고 검색할 겁니다. MySQL을 입력하신 다음에 검색을 진행을 하시면 검색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검색 결과에서도 뭐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은 지금 MySQL이라고 하는 DBMS와 DB와 자바라고 하는 언어를 연결할 거죠. 그러면 MySQL과 자바를 연결하겠다라고 파일을 제공하고 있는 그쪽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얘나 둘 다 똑같습니다. 들어가 있는 버전만 좀 다른데 위에 걸로 들어갈 거예요. MySQL 커넥터 J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을 들어갈 겁니다. 버전이 조금 더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최신 버전으로 가도록 하죠. 버전이 바뀌면서 뭔가 사용하는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달라졌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한번 가보고요. 안 되면은 다운그레이드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버전이 올라왔으니, 자, 8.4.0이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눌러줄게요. 이쪽에. 자, 그러면 이제 이 버전에 해당하는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자, 파일스라고 되어 있고요. 폼, 그리고 자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 폼이라고 하는 거를 파일로, 자르라고 하는 거를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고, 이 밑에 보시면 이제 메이븐, 그래들 쇼트, 그래들 코틀린 등등 뭐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 메이븐을 쓰게 되면은 이 녀석을 사용할 거예요. 여기 이제 디펜던시라고 되어 있는 이게 의존성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의존성을 주입시켜서 우리가 프로젝트가 그냥 이 라이브러리 자체를 불러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메이븐 안 쓴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파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자르 파일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해서 내려받아 줄 겁니다.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설치가 진행이 될 거고요. 이렇게 자르 파일 형태로 받아지게 돼요.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잠깐 기다려 주고요. 다 된 것 같죠? 됐습니다. 자, 설치를 완료하셨다면 이 사이트는 이제 종료하셔도 좋아요. 자, 근데 이제 이거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 MySQL 커넥터 J라고 하는 녀석을 설치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MySQL이 아니었다면 당연히 이거 설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JDBC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 자체는요,
되게 다양해요. 우리가 DB 사용할 수 있는 DB가 되게 다양했죠. DB 종류, DBMS 종류 되게 다양했는데 그 DBMS들마다 이렇게 커넥터를 따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치한 건 MySQL을 사용하기 위한 커넥터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DB가 오라클이었다면 이걸 설치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오라클용 커넥터를 다시 설치하셔야 됩니다. 혹은 뭐 포스트그리 혹은 뭐 MS SQL 이런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실 것 같으면은 그거에 맞는 커넥터를 올바르게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MySQL 쓰고 있고 MySQL 사용할 거니까 이거 사용한다라는 거. 그러면 이 사이트는 종료를 해주도록 하고요. 자, 이제부터 하는 작업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녀석을 압축을 풀지 않을 거예요. 이 자르라고 하는 자르 형태로 압축된 이 녀석을 우리가 STS 때 한번 해봤죠. 자바라는 그 명령어를 사용해서 압축을 푸는 행위를 해봤는데 그런 거 안 할 거고요. 이 녀석 그 자체를 프로젝트에 옮길 겁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복사하세요. 컨트롤 C. 파일을 그냥 드래그 하신 다음에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하세요. 그리고 우리 STS 다시 열어줄 겁니다. 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그대로 파일이 들어오거든요. 혹은 그냥 드래그 앤 드랍을 사용해서 이렇게 넣어도 들어와요. 근데 그냥 넣을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녀석이 결국엔 라이브러리니까 라이브러리를 따로 모아놓을 수 있는 폴더 하나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폴더는 src에다가 만드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클릭하시고요.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N을 눌러서 폴더라고 입력을 해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소스 폴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만들어도 사실 뭐 그렇게 상관이 있다는 아닌데 실제로 소스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저 라이브러리가. 우리가 소스에다가 저장을 할 애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프로젝트에 소스 폴더라고 하는 영역 바깥에다가 다른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할 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폴더 2개 나왔는데 그냥 폴더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폴더 이름은 lib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라이브러리의 약자예요, 그냥. 그래서 만들어주면 src라고 하는 소스 폴더와 동일한 위상으로 폴더 하나가 생성이 되게 될 텐데, 그죠? src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src는 지금 닫혀 있어요. 바깥에 같은 위상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lib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하세요. 그러면 자르 파일이 이 안으로 들어와요. 참 편하죠? 이런 개발 환경 툴이 통합 개발 환경 이 아이디가 없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갖다 넣을 수가 없어요. 인식시키는 작업도 까다롭고 할 텐데 이 툴들이 상당히 좋은 기능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완료를 하셨으면 이제 자르 파일을 우리 프로젝트 내부로 가져오는 것까지 한 거예요. 근데 가져오기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려면 이 가져온 녀석을 프로젝트가 인식할 수 있게끔 올바르게 얘가 지금 이 녀석이 나한테 들어있구나, 얘를 사용할 수 있구나 라는 환경을 또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데 그건 정말 간단해요. 뭐냐면 이 자르 파일을 우클릭 해보신 다음에 폴더가 아니라 자르 파일입니다. 자르 파일 자체를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중반쯤에 있는 빌드 패스 부분을 마우스로 올려보시면 옆에 Add to Build Pas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얘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소스 폴더 밑에 혹은 위에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프로젝트 안쪽에 Referenced Libraries 해가지고 MySQL Connector J가 들어와 있죠. 자, 이 상태까지 완료를 해줘야 프로젝트가 이 녀석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걸 안 하면 얘가 제공하는 기능은 못 쓰는 겁니다. 얘를 옮긴 거는 이 압축 파일 자체를 옮긴 거는 우리 프로젝트 내부로 진짜 그냥 생 파일을 가져온 거고요. 지금 우리가 add to build pass를 통해서 이 referenced library라고 하는 이 녀석이 생겨난 이 작업이 얘를 사용하기 위해 기능의 압축을 풀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히는 압축을 푼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완료를 하셔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오늘 수업한 거 똑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 빌드 패스 처리 안 하고 선생님 저는 이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에러가 납니다.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꼭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준비는 완료를 했어요.
설치했고 프로젝트가 인식할 수 있게 빌드 패스까지 추가했습니다. 자, 이제 써봐야겠죠. 자, 쓰는 방식은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이거는 GPT에다가 한번 물어볼까요?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GPT 유료 버전 안 쓰고 있어서 그냥 무료 버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MySQL 커넥터 J 그냥 이렇게 하죠. JDBC를 아니다. 자바 프로젝트에서 JDBC 사용법을 알려줘. 바로 디펜던시가 나와버리네요. 오케이. 디펜던시가 나왔지만 사실 전혀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얘가 뭐 엄청나게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지금 당장은 위쪽이에요. 언제까지 할 거니? 얘는 그냥 떠들라고 두고요. 우리 위로 올라가서 필요한 걸 가져와 보죠. 자, 지금 첫 번째 드라이버 설정이라고 나왔는데 디펜던시 부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메이븐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써있던 녀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대신에 뭐 했어요? 파일을 설치했죠. 그리고 설치한 파일을 프로젝트에 옮겼고요. 애드 투 빌드 패스를 통해서 인식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 작업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서 자, 데이터베이스 연결입니다. 연결 부분에 존재하는 이 코드를 제가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할 거예요. 코드 복사 누를 겁니다. 저 이거 관심 없어요. 안에 뭐가 쓰여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눌러줄 거고요. 그 다음 우리 코드로 와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 패키지를 여기다 만들자. 패키지를 테스트라고 하나 만들어서 JDBC 커넥터 테스트라고 클래스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실제로 그 GPT가 제공한 코드도 메인 메서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던 코드에다가 바로 집어넣는 거는 안 되겠죠. 메인 메서드가 중첩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라고 하는 곳으로 따로 클래스를 하나 분리시켜서 만든 거고요. 여기서 테스트를 진행을 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 거에다가 바로 적용을 진행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 거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다가 코드를 붙여넣기 합니다. 근데 당연히 클래스 이름은 바꿔줘야겠죠? JDBC 커넥터 테스트. 그럼 일단 에러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임포트까지 가져와 줬어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GPT는 여기에 정보를 준 게 없어요.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정보대로 여기를 갈아 끼워야 돼요. 자, 근데 잠시만요. 이거 왜 드라이버를 잡는 코드가 따로 안 보이는 것 같지?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자, JDBC, MySQL, 그리고 뒤에 로컬호스트에 3306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 뭐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름이 URL이래요. 이 URL이라고 하는 변수로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초기화된 값이요. 로컬호스트 3306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뭘까요? 우리가 접속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주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XMPP를 실행시킨 다음에 같이 해볼까요? XMPP 켜주고요. 컨트롤 패널 열어서 서버를 올려주고요. 여기가 만약에 3306이 아니라면은 여기 3306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나서 SQL YOG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처음 연결을 할 때 여기다가 주소 입력했고 계정 입력했죠. 그리고 포트도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주소와 포트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에 쓰여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지금 로컬호스트가 아니라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DB 서버 어딘가에 접속을 하려고 했다면 그 서버의 IP 주소를 잘 입력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포트도 상황에 맞게끔 잘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이 마이 데이터베이스 얘는 뭘 뜻할까요? 우리가 SQL YOG를 통해서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요. 그냥 웹 DBM에서 이걸로 접속을 하게 되면 얘한테는 수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해요. 그렇죠? 여기만 봐도 지금 10개가 대충 10개, 20개 가까이가 되는데 이 녀석들 중에서
내가 지금 접속할 데이터베이스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입력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JAM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갈 때,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아직 구축을 안 했어요. 그렇다라는 건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만들 겁니다. 자, 이제 문제 풀던 거는 내버려 두고요.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쿼리를 작성을 할 건데, 일단은 드랍 데이터베이스 JDBC 이것부터 쓰죠. JDBC 아티클 매니저 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길게 안 하고 간단하게 지으셔도 돼요.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적은 쿼리문은 뭘 하는 쿼리문이에요? 만약 이 이름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지워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create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이거랑 동일하게, 그 다음에 use 이것까지 이렇게 세 줄을 적을 겁니다. 그리고 얘네를 그냥 한 번에 실행을 시켜버릴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앞으로 작성하는 쿼리들을 이제 같이 저장을 해나가면서 보관을 할 건데, 그런 단계 속에서 우리는 지금 테스트를 되게 많이 해야 되잖아요. 테스트를 할 때 뭐 테이블을 지웠다 만들고 뭐 데이터를 지웠다가 다시 넣고 이런 과정을 진행하는데, 애초에 데이터베이스부터 지웠다가 다시 만들면 그 안에 들어있는 테이블이나 데이터는 다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쿼리들을 쭉 잘 정리를 해둔 다음에 나중에는 어느 부분부터 데이터를 넣는 부분까지 한 번에 드래그해서 실행을 시키면 애초에 테스트 데이터가 쫙 들어갈 수 있게끔 세팅이 될 거예요. 그런 과정을 바라보기 위해서 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존재하면 지우고, 근데 지울 때 만약 존재한다면 이런 조건이 없으면 에러가 나서 그 다음에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에러를 없애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지웠으니까 만들어주고 사용하겠다까지 실행을 시켜줄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복사를 해서요, 우리 프로젝트로 올 거고요. 아까 lib 만들었던 것처럼 프로젝트를 클릭한 다음에 파일을 하나 만들 겁니다. 이번에는 db 쿼리를 저장할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 건데, 그 파일도 소스 폴더 안에 들어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다가 만들 거다. 파일 하나 클릭해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파일 이름은 db.txt라고 지어줄게요. 이 .txt가 없으면 확장자가 설정되지 않아서 텍스트 파일이 아니라 그냥 파일로 만들어줘요. 그럼 안 되니까 확장자까지 골라주시고요. 피니쉬를 하면 lib 밑에 이렇게 생겨날 겁니다. 얘는 그냥 진짜 순수한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쿼리 내용을 붙여넣기 진행을 해줄 거예요. 이제 이 밑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쿼리들을 쭉 써내려갈 겁니다. 보관을 할 거예요. 실제로 실행을 시키거나 하는 부분들은 SQL YOG 가서 하겠지만, 그 쿼리를 보관하는 거는 이쪽에서 진행을 할 거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프로젝트 안쪽에 같이 저장을 하게 되면 얘도 깃으로 다 관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결해 놓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안에 있는 이런 폴더, 이런 파일, 이런 녀석들 다 같이 깃에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my database 부분에 이름을 갈아 끼워 줘야겠죠? 내가 지은 이름으로.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user라는 변수에는 user name 들어가래요. 여긴 뭐겠어요? 접속할 때 쓸 계정 정보죠. 우리 루트로 그냥 사용하고 있으니까 루트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 패스워드는 우리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비워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GPT는 이거를 이제 private static final로 만들어 줬는데, 사실 뭐 꼭 이래야만 한다는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이 정보는요, 결국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죠. 그러면 이 정보가 밑에서 코드를 작성하는 중간에 변경되면 접속이 안 되겠네요. 근데 파이널로 만들어 놓으면 얘는 상수기 때문에 처음 초기화된 값에서 값을 변경하지 못하죠. 그래서 얘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실제로 요즘엔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말들이 좀 많았었던 게 파이널이에요. 그냥 하나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실제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갈 때 그 안에는 수많은 계정 정보가 필요해요. 왜냐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근할 계정 정보도 필요하고,
뭐 어떤 특정 어디로 접근할 계정 정보도 필요하고 이런 설정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요. 그런 설정들을 이제 보통은 뭐 글로벌 프로퍼티스라는 이름의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 우리가 스프링 부트를 들어가게 되면 application.yml이라고 하는 폴더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또 저장을 하기도 하고 따로 어쨌든 설정들을 다 몰아놔요. 하는 곳으로. 그렇게 작업을 해야 이점을 가지게 돼서 하는 건데 간혹 가다가 그렇게 설정적으로 밀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가지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일 때 이제 파이널을 쓰냐 안 쓰냐로 얘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파이널을 쓰면은 이제 좀 값이 변하지 않는 이점을 챙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도 있었지만 야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냥 설정 파일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무튼 말들은 많았습니다. 근데 얘 GPT는 지금 이런 방식을 그냥 보여줬네요. 뭐가 됐든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이 값을 제대로 쓸 수만 있으면 되니까 저는 국사해온 거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코드로 내려왔을 때 이제 메인 메서드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커넥션이라고 하는 타입의 커넥션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냈죠. 사실 이 커넥션 쪽은 변수 이름을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폰이라고 많이 써요. 왜냐면 이거 다 쓰려면 귀찮으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데 GPT가 이렇게 줬네요. 그냥 이렇게 쓰죠, 우리도. 자, 그리고 나서 커넥션에다가 뭐 드라이버 매니저의 get 커넥션 어쩌고 해서 URL과 유저와 패스워드의 값, 결국 얘네들의 값을 인자로 세팅한 거죠. get 커넥션 메서드를 실행하는 상황에서 이 녀석들을 인자로 세팅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드라고 하는 출력문이 나오게끔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게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접속이 원활하게 문제없게 진행이 됐다면 이 출력 값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캐치 블럭에서 에러를 걸러주겠죠? 그런 상태인데 그리고 이쪽에 있는 녀석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오케이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드가 잘 나왔네요. 근데 왜 이게 안 보이지? 원래는 제가 지금 계속 뭘 생각하는 거냐면 원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옛날엔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작업이 하나가 필요했는데 이게 캐치블럭 때문에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원래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은 여기다가 클래스 found exception 해가지고 이런 거 하나를 또 달아줬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걸 달아도 사실 똑같을 거예요. 네, 문제가 없네요. 문제가 없으면 굳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빼죠. 없으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방금 이걸 추가했을 때 위에 빨간 줄 나왔죠. 근데 그 빨간 줄 없애는 것도 있어요. 여기다가 CJ라고 하나 더 붙이면은 얘는 그런 거 없어요. 안 나와요 이제. 어쨌든 지금 문제없이 접속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일단 요거는 제가 주석을 걸어놓도록 하고요. 이것도 제거를 하고 문제없이 트라이 안쪽에 있는 출력문이 실행이 됐다라는 건 이게 출력이 됐다라는 건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이쪽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얘기니까 접속이 됐다라고 일단 판단을 해볼게요. 만약에 더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캐치블럭 존재하고 있는 SQL exception 이 녀석은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쿼리를 날릴 때 SQL 쿼리를 이쪽으로 이제 날려줄 거예요. DB 쪽으로.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셀렉트도 할 거고 인설트도 할 거고 할 거니까 그 작업을 했을 때 쿼리 쪽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여기에 걸려요. SQL exception. 그래서 그거 관련된 에러들은 다 이쪽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finally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제가 트라이 캐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때 finally도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문제가 생겼거나 생기지 않았거나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하는 작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하는 일을 잘 보시면은 조건문이 열렸고 커넥션이라고 하는 이 변수가 널이 아닐 때라는 조건이 걸려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처음에 이 자원을 만들 때요 널로 만들거든요. 근데 이 트라이에서 정상적인 일이 못 이루어졌다면 이 커넥션이 값이 갈아 끼워지는 재할당 과정이 없었겠죠. 그러면 여기선 널이 맞겠네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커넥션은 널이 아니겠죠. 그러면 자, 이 녀석을 널이 아니면 클로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클로즈는 뭐예요? 여러분들 스캐너 쓸 때 클로즈 써봤죠? 뭐 하는 애였어요? 우리가 사용했던 자원을 종료시키는 역할이었죠? 자,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커넥션이라는 애도 스캐너 객체를 사용할 때 썼던 그런 자원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도 일종의 자원, 리소스고요. 이 리소스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종료를 시키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얘는 계속 리소스를 가지고 있어요. 자원을. 불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면 혹은 내가 지금 사용 목적을 마쳤으면 이 녀석이 올바르게 정리될 수 있게끔 없앨 수 있게끔 그렇게 클로즈를 해주는 작업입니다. 근데 얘가 널이 아니면이란 조건이니까 얘가 널일 때에는 끌 게 없잖아요. 그래서 조건문을 하나 열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이런 조건도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도 많이 썼었는데 커넥션의 is closed라고 하는 이 메서드의 값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꺼졌냐 물어본 거예요. 얘가 커넥션이라는 애가 널이 아니냐 이거랑 같이 둘 다 만족해야 되는 조건으로 얘가 지금 꺼져 있어? 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얘가 널이 아니고 꺼져 있지 않으면 켜져 있는 상태고 널이 아니니까 문제가 없죠. 꺼야죠. 그래서 그때 끄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코드가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 connection is closed라는 메서드를 부르려면요. 이거 자체가 트라이로 감싸줘야 돼요. 그래서 트라이 캐치를 우리가 구조를 좀 맞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러면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방식으로 주로 많이 했는데 지금 GPT는 저 is closed도 물어보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얘가 알려준 대로 사용을 하죠. 뭐 둘 다 상관은 없는 겁니다. 검증 과정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할 것이냐 어차피 널이 아니면 켜진 거예요. 그런 의미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일단 연결 테스트를 진행을 한 거예요. DB에 접속을 성공했냐를 본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접속 성공 이거를 본 겁니다. 이거 실제로 우리가 쿼리를 날리거나 한 건 아니고 그냥 접속을 성공했는지 여부만 따져본 거니까. 자, 그리고 이거 이제 커밋을 남겨드릴 건데 제가 이 뒤에다가 뭘 좀 붙일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붙이는 거 이게 뭐지? 라고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드리는 거 그대로 여러분들도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JDBC 아티클 매니저라고 하는 거 뒤에다가 물음표를 하나 찍은 다음에 어떠한 문자들을 쭉 넣었어요. 좀 길어요. 이런 녀석들을 넣었습니다. 근데 지금 쌍따옴표가 좀 잘못 들어온 것 같으니까 여기만 바꿔줄게요. 마지막 거 하나는 살아있어야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 기대에 올려드리면 여러분들 그대로 복사에다가 본인 거에 적용시키시면 돼요. 근데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을 때 저처럼 쌍따옴표 하나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만큼은 지워주셔야 돼요. 그래 올바르게 될 거니까.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인코딩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뭐 시간 그리고 얼리어스 관련된 내용이 좀 있어요. 여기 얼리어스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없으면 제가 이제 쿼리를 작성하다가 어떤 얼리어스 부분이라는 걸 사용을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인식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하나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설정은 당연히 제가 외워서 가져오는 거 아니겠죠. 인터넷에서 그냥 찾아서 가져오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냥 복사에다가 쓰시면 된다. 그래서 얘랑 얘는 투석 걸린 채로 일단 커밋을 하나 진행을 할게요. 일단 커밋은 완료를 했습니다. 이거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거에도 이만큼 적용시키시고요. 이 코드도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이거 여러분들 따로 뭐 구글링 하거나 GPT 찾거나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똑같이 가져가세요.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네, 일단은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연결되는 접속하는 상태를 우리가 체크를 한 거니까 이 상황에서 뭐부터 해볼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article write 기능에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insert를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insert가 되면은 문제없이 게시물을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저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쉬는 시간을 먼저 가지겠습니다.